주가가 쭉 빠졌죠. 근데 이 캔들을 봤을 때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단기 추세 전환이 될 수 있겠다. 단기적으로 인버스가 좀 오를 수 있겠구나. 여기서 사고 팔고, 여기서 사고 팔고, 오늘 또 여기서 사고, 그리고 여기서 팔고. 내가 왜 계속 매수 매도 하다가 왜 마지막에 크게 물렸는지, 여기만 매매하고 여기는 쉬었고, 여기만 매매하고 하락할 때 쉬었고, 빠지기 전까지만 딱 매매를 하고 그만뒀는지, 그 포인트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전업투자자 주덕입니다. 오늘은 기술적 분석편, 트레이딩을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차트를 가지고 기술적 분석을 해보면서 제가 어떤 관점에서 매수 매도를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거는 첫 번째는 이제 인버스, 코덱스, 인버스 곱하기 2 레버리지가 되겠고, 두 번째 설명드릴 거는 이제 현대로템을 지금까지 쭉 매매했는데 항상 현대로템이 빠지기 전에 매매를 하지 않고 잘 단타를 치고 나왔던 그 이유에 대해서, 그 디테일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일단 먼저 인버스를 설명드리기 앞서서, 인버스를 어제 오늘 조금 단타를 했었는데요. 그 이유가, 이거는 레버리지 차트입니다. 한마디로 코스피 200 지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똑같이 움직이는 거죠. 단지 레버리지 때문에 2배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제 이 캔들을 보고 왜 단기 고점이라고 판단을 하고 인버스를 공략을 했을까요? 단기 고점, 징후라는 거를 이제 일반 개별 종목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상승 추세가 쭉 나오고 나서 어제 지금까지 나온 패턴과 좀 다른 모양의 캔들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일단은 위 꼬리, 아래 꼬리 변동성이 굉장히 큰 패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래량의 중요성, 거래량이 뭐 ETF라서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큰 관점에서 봤을 때는 크게 벗어나진 않습니다. 평소 거래량보다 많이 터졌죠. 여기서도 개별 종목으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별 종목이 급등하고 나서 어느 정도 고점 부분에서 위아래로 변동성이 굉장히 큰 캔들이 나오고 거래량이 터졌다. 그러면은 그 위치에 따라서 단기 고점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가가 빠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가가 계속 빠지다가 어느 정도 많이 빠지고 난 후에 갑자기 거래량이 터지면서 위아래로 변동성이 조금 나오는 캔들이 나온다. 그러면은 그건 또 반대로 단기 바닥에 잡혔다. 이렇게 보통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항상 100%는 아니고 확률적으로 그래도 꽤 높게 나오니까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제 이 캔들을 보고 저는 그게 생각이 떠올랐고, 그러면은 이게 코스피가 단기 고점을 찍었구나. 그러면은 내일 만약에 뭐 갭 떠서 막 날아가는 그런 패턴만 아니라면은 충분히 더 조정을 받아서, 현재까지는 이렇게 5일선 부근 위에를 계속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가고 있었죠. 그러면은 이제 너무 오랫동안 지지를 받고 올라간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조정을 받으면은 바로 11선 부근이거나 아니면 21선 부분까지도 크게 빠진다면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을 수 있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여기서 한 요 정도 가격대에서 기간 조정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을 하고 어쨌든가 여기보다는 좀 더 빠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략을 한 게 인버스를 공략을 했는데요. 아까 설명드린 거랑 똑같이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가가 이렇게 쭉 빠졌죠. 근데 이 캔들을 봤을 때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위아래로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평상시에도 뭐 적진 않았지만 이때는 위로 3%, 아래로 8% 이렇게 움직였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거래량이 눈에 띄게 보이시죠? 평소 거래량 대비 거의 2배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단기적으로 많이 빠지고 난 후에 이렇게 거래량이 증가하는 변동성이 큰 캔들이 나왔고, 그러면은 이거는 단기 추세 전환이 될 수 있겠다. 반대로 다르게 설명을 하자면은 단기 저점이 일 확률이 높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날과 이게 오늘입니다. 이틀 동안 약간의 그냥 단기 매매 단타를 조금 했었습니다. 부담이 안 되는 그런 비중으로 매매를 했고요. 왜 과감하게 뭐 배팅을 하기 힘든 이유는, 여러분들도 뭐 요즘 시장을 보셨다시피 굉장히 좀 예측하기 힘들 정도의 개인들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큰 배팅은 하기 힘든 구간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매매를 했고요. 분봉을 보시고 매매 내역을 조회를 하면은 이렇게 매매를 했고요. 여기까지 쭉 빠졌을 때는 매수를 못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는 걸 보고 단기적으로 이 지수가 좀 더 빠질 수 있겠구나, 반대로 설명하면은 인버스가 좀 오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서 사고 팔고, 여기서 사고 팔고, 오늘 또 여기서 사고, 그리고 여기서 팔고, 현재까지도 추세가 그렇게 나쁘진 않네요. 지금도 조금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부담이 안 되는 정도의 물량을 가지고 그냥 관망하면서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설명드리고 싶었던 거는 지금까지 다 설명을 드렸어요. 차트로 봤을 때 단기 저점이 어떻게 이렇게 형성이 되는지, 이거를 차트를 거꾸로 본다면은, 이렇게 거꾸로 본다면은 단기 고점은
이런 패턴에서 나올 수 있다는 거 항상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지수에 국한되는 건 당연히 아닙니다. 이거는 종목에서도 개별 종목들, 테마주들, 뭐 어떠한 종목이라도 이런 패턴들이 자주 나오고 단기 고점에서 이런 징후들이 보인다면은 그 후에는 추세를 보고 좀 더 대응을 하는 전략으로 좀 보수적으로 보면서 대응을 하면은 가장 고점인 이런 상투를 잡는 실수를 안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이거 하나 나왔다고 코스피가 뭐 이제 랠리가 끝났다 이 말은 절대 아닙니다. 말 그대로 단기 고점이고 여기서 어느 정도 이렇게 눌림을 줬다가 또 다시 올라갈 수도 있는 겁니다. 어쨌든 얼만큼 쉬어가냐, 기간 조정을 얼만큼 받냐, 가격 조정을 얼만큼 받냐, 여기에 포인트를 두고 지켜보면서 저도 개별 종목이든 지수든 대응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인버스를 공략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여전히 또 개인 수급이 또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참 시장이 예측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전 같았으면은 이 정도로 최근에 기간이 어제 오늘 이렇게 대량의 4조 정도 매도를 했으면은 그것보다 더 크게 무너졌어야 정상인데 그래도 생각보다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좀 다른 이야기를 할 건데, 현대 로템을 제가 보니까 예전에 이렇게 한 번씩 여기서 시세를 이렇게 줄 때마다 매매를 했었습니다. 근데 매매 내역 조회를 한번 해보면 자, 이렇게 매매 조회가 나오죠. 근데 항상 특징적인 게 최근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최근 모습이죠. 처음 강하게 이렇게 상승을 할 때는 일단은 뭐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매매를 못했습니다. 저는 어느 정도 상승 이후에 눌림목을 이용해서 기술적 반등만 딱딱딱 이렇게 기계적으로 먹고 나오는 전략을 보통 많이 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큰 상승은 먹지 못하고 그 이후에 눌렸을 때, 여기서 눌렸을 때 사서 팔고, 사서 팔고, 팔고, 그 다음에 요 크게 하락했을 때는 매매를 안 했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사고 팔고 이런 전략을 했었습니다. 과거에서도 보면은 마찬가지예요. 이때도 상승했을 때 첫 상승은 못 먹었지만 그 이후에 충분히 어느 정도 눌림을 준다고 생각했을 때만 매매를 해서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여기서도 사고 팔고 이렇게 매매를 했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까지 매매를 했습니다. 근데 항상 주가가 이렇게 빠지기 전에 항상 매매를 스톱했다는 거죠. 딱 여기까지만 매매를 하고 스톱을 했다. 좀 초점을 보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번에도 여기서도 이렇게 사고 팔고를 여기서 이렇게 막 했지만, 이렇게 했지만 딱 어디서 스톱을 했습니까? 여기서 스톱을 하고 그 위에 떨어지기 전까지만 딱 매매를 하고 쉬었죠. 물론 여기서는 잠깐 개파락이 크게 나오는 것 때문에 낙주 매매 정도 잠깐 매매를 했었고요. 거의 여기까지만 매매를 하고 스톱을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고 팔고 하고 쭉 빠지기 전에 스톱 해서 하락을 다 피했고요. 마찬가지죠. 여기서도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요 음봉에서 전에 팔고 스톱, 그리고 빠졌을 때 다시 매수 매도. 그러니까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게 이번에는 이거예요. 왜 내용을 보면은 사고 팔고 많이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주가가 빠지기 전에까지만 딱 매매를 하고 그만뒀는지, 그 포인트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단기 매매 단타 한다시고 계속 사고 팔고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그 종목이 뭐 끝없이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시세가 마무리가 되면은 다시 또 어느 정도 오르는 거 뭐 30% 또는 50% 이상 뱉어내는 그런 과정이 다시 나와요. 그러면 그때는 매매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때까지도 그 전에 그 종목들이 강했던 모습들, 강했던 호가의 흐름들, 그런 것들이 자꾸 기억에 남고 그 전에 강하게 단타를 쳐서 내가 수익을 냈던 그 기억들이 머릿속에 남아서 마치 이 종목은 계속 나한테 수익을 줄 것 같은 생각에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마치 계속 강하게 올라갈 것 같고 내가 사면은 또 반등이 나올 것 같고. 근데 계속 강한 종목은 없어요. 어느 정도까지는 충분히 매수 매도 하다가 확실하게 탄력이 줄어들고 어떤 신호에 의해서 얘는 이제 당분간은 좀 힘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과감하게 그 종목들은 이제 쳐다보지 말고 다른 종목들, 시장에 강한 종목들은 계속 나오니까 그런 종목들을 매매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왜 여기까지만 매매를 하고 안 했는지,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만 매매를 하고 여기는 쉬었고, 여기만 매매하고 하락할 때 쉬었고, 자 여기만 매매하고 하락할 때 쉬었고. 일단은 포인트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이동평균선이랑 캔들의 가격대를 중요하게 본다고 했죠. 지지 라인을 잡고 거기에서 기술적 반등을 먹는다. 눌림목에 대한 기본 개념이죠. 지지대를 분석을 한 이후에 매수해서 반등을 먹는 겁니다. 그게 캔들에서 중요한 가격대가 될 수도 있고요. 흔히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이런 이동평균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요 색깔 이 3일선이고요. 여기 이렇게 분홍색 비슷한 게 5일선입니다. 그리고 여기 파란색이 11선이죠. 그러면은 이동평균선 매매 대충 알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동평균선 부근까지 만약에 빠지거나 어느 정도 밑에 있을 때
이동평균선을 맞고 반등이 나온다라는 그런 개념에 대해서 알고 있죠. 제가 거기서 대해서 설명드린 영상도 있는데, 이동평균선 매매를 할 때는 이동평균선 닿을 때 매수하는 게 아니라 닿기 전에 한 수 앞을 바라보고 매수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만약에 3일선, 5일선 이동평균선 매매를 한다. 그게 요때입니다. 요때. 근데 어떻게 요때 딱 두 번 매수 두 번 하고 더 이상 매수를 안 했죠. 이 하락을 피할 수 있었던 거는 이번 한 번만 그랬으면은 운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앞서 다른 사고팔고한 내역도 보셨다시피 하락하기 전에 항상 매매를 피할 수 있었던 거는 한 번, 두 번 크게 욕심을 내지 않고, 반등은 한 번에서 두 번, 많게는 세 번까지밖에 안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요. 정말 가끔 말도 안 되게 폭발하는 그런 종목들 빼고는 1차적으로 상승 파동이 한 번 나왔을 때 3일선, 5일선 눌림목을 공략을 해야겠다 싶을 때는 한 번은 거의 강력하게 나옵니다. 그 종목에 끼가 정말 풍부하고 재료가 좋고 거래 대금이 엄청나게 풍부하다면은 거의 3, 5일선 반등은 첫 번째는 거의 90% 이상의 확률로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까지도 90%까지는 아니고 한 70에서 80% 정도의 확률로 두 번째까지 반등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는 그 반등의 폭은 정확하게 통계 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반등의 폭은 적게는 3%에서 많게는 뭐 10%, 20%까지도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정말 매도의 그 근거는 분할 매도 또는 본인의 원칙에 맞게 매도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매도에는 확실하게 더 매수보다는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똑같은 3, 5일선 반등을 노린다고 해도 계속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두 번 공략만 하고 그 이후에는 패스를 해야 됩니다. 기본 가정이 3일선, 5일선 부근의 반등이 두 번 정도 나왔으면은 그 다음에는 5일선을 깨고 10일선 부근까지 가겠구나, 그렇게 전제를 하고 대응을 하는 게 보수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3, 5일선으로 한 번, 두 번 먹었으면은 굉장히 뭔가 이 기법이 되게 좋은 것 같고 굉장히 기분도 업이 되죠. 그래서 계속 거기 닿을 때 3, 5일선 비슷하게 그런 자리에서 계속 매수를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계속 똑같이. 왜냐면 최근에 한두 번 계속 수익을 줬으니까. 근데 이게 한두 번 터치를 하면은 그 이후에 지지 라인에 대한 그 지지의 힘이 약해진다는 거를 아셔야 됩니다. 고점도 돌파를 할 때 한 번, 두 번 고점을 터치를 하고 세 번째까지 계속 터치를 하면은 이거는 말 그대로 그 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아지고 그만큼 매수세의 힘이 강하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러면은 지지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지대도 한 번, 두 번 지지를 받았어요. 그 자리에 또 떨어지면은 이게 그냥 무한대로 지지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사람들의 심리와 그 모든 게 그 복합적으로 작용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내가 생각하는 지지대를 계속 터치를 한다는 거는 다시 한번 매도세가 그만큼 많다는 걸 또 의미하기도 하고, 그러면 그 지지대를 뚫고 다음 지지대를 향해서 주가가 더 빠질 수도 있겠구나, 약간 이런 생각을 항상 생각을 하고 한 수 앞을 보고 시나리오를 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 포인트는 이평선 기준 캔들 위주로 지지대를 설정을 하지만 욕심을 내지 않고 한 번, 두 번 반등만 먹고 그 다음에는 5일선을 깨고 11선까지는 기다려 보겠다. 안 주면 말고, 그러니까 이런 마인드로 가는 겁니다. 왜냐면은 얘가 안 주더라도 다른 종목들 충분히 많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얘가 안 줘서 여기서 엄청나게 다시 전고점을 돌파하는 상승이 나왔어도 아쉬워하지 않고 그냥 나는 그런 2차 상승에 대한 예측은 어떻게 보면 예측의 영역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안전적으로 단타를 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기술적인 반등 위주로만 먹는 거는 안정적인 거고요. 돌파 매매나 2차 상승의 파동을 크게 먹는 거는 투자 심리, 재료를 파악하고 그리고 내 예측의 영역까지 플러스 된 이후에 크게 배팅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술적 반등으로 기계적인 수익의 영역을 좀 설명드리는 겁니다. 이 패턴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뒤에서도 마찬가지 한 번 더 복습 차원에서 설명드리고 마무리 하자면은, 여기서도 5일선 매매 한 번, 두 번 까지 거의 매매를 했고요. 그리고 5일선을 깼죠. 여기서도 뭐 종가 부분을 샀지만 5일선을 깨고, 이게 저는 11선의 첫 번째 자리라고 생각한 겁니다. 아직 11선까지 빠지려면 더 많이 남았지만 이 타점에 대한 디테일은 유연성 있게 그때 시장, 그때 이 캔들의 지지 라인대를 생각을 해서 적용을 해야 돼요. 3, 5일선은 한 두세 번 매매를 했죠. 두세 번 매매를 하고 더 이상 11선까지 빠지면 매매를 해야겠다. 그리고 11선 한 번 팔고 두 번 팔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매매를 안 합니다. 다시 11선을 터치한다면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11선을 터치하면은 지지대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뚫고 내려갈 거고, 아니면은 여기서 다시 전고점을 돌파하는 2차 상승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2차 상승을 예측하고 그냥 홀딩하고 버텨볼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 배팅의 영역에 가까워지는 거죠. 저는 안정적인 기술적 반등만 설명드리는 거고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또 21선 반등이 이렇게 한번 크게 나왔다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 부분만 딱 매도 하게 되는 근거, 똑같은 지지대여도 한 번, 두 번만
반등만 먹고 더 이상 욕심을 내지 않는다. 이게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내가 왜 계속 매수 매도하다가 왜 마지막에 크게 물렸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본다면 계속 비슷한 자리에서 사고 팔고 수익을 너무 잘 주니까 신납니다. 근데 그게 당분간 계속 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그 시세가 끝나게 되면 크게 물리게 되는 거죠. 본인의 매매에 대해서도 한번 복기를 해보면서 내가 왜 크게 물렸었는지 생각을 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언제까지만 매수 매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조금 설명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한번 제가 이런 눌림에 관련된 매수 매도 타점을 그래도 정기적으로 이렇게 계속 올리고 있으니까요. 자주 듣다 보면 아마 이해가 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은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고요. 좋은 영상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